지금 학교 폭력이 대학 입시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전교 1등 전략을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1등 성적을 최우수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중요한데 3일, 7일, 21일 정도 똑같은 일을 해야만 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가지고서 이거는 뭐 습관 형성 프로젝트라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쉬운 습관부터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알람 맞춰놓고 자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알람 소리에 깨는 건 참 힘들어도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쉬운 습관을 하다가 좀 어려운 습관, 아침 6시에 알람 소리 듣고서 벌떡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습관을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고요. 전교 1등의 습관을 보면은 일찍 일어나요. 하여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부지런하다고 봐야 돼요. 가끔 부지런하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고3 때 성적 많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해요. 그냥 숨 쉬어가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잠을 잘 잤구나. 오늘은 날씨가 좀 춥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스러운 걸 고민해가면서 심호흡을 해가면서 호흡을 알아차려가면서 아침 명상을 한 2, 3분 정도 하고 또 1시간 일찍 등교하는 거 요게 어렵습니다. 다른 애들이 8시까지 등교한다면 난 7시까지 가야 되니까 요게 어렵습니다. 근데 1시간 일찍 등교하면 1시간 동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습할 수도 있고 숙제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같은 것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서 경시대 같은 거 준비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아침 1시간이 굉장히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한 2시간보다 더 훨씬 낫다는 얘기죠. 뭐 교실 앞자리 앉는 것도 습관이고 인사 잘하는 것도 습관이고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글씨 빠르게 쓰기도 이거 글씨 느리게 쓰면은 고3 때 참 진짜 힘듭니다. 수능 문제는 보통 1.5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거든요. 국어 45문제를 80분 동안에 풀어야 되고 과학, 물리 20문제를 갖다가 30분 동안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글 읽을 때 연필로 밑줄 그으면서 읽기 이런 것도 전부 했던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을 이 중에서 5개 정도만이라도 습관을 들인다 할 것 같으면은 전교 1등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독서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거죠. 특히 이제 과학고등학교 준비했던 애들은 독서를 중학교 때 하나도 안 했어. 지금 중학교에서 보통 이문여 삼국지를 애들이 대부분 다 읽고 온다고. 요 정도 어휘면은 수능 어휘를 100% 채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단계별로 예전에 제가 담임할 때 이인화가 쓴 영화는 제국이라고 재밌는 책 있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걸 읽고 그다음에 이제 이은성 소설 동의보감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3권으로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3권을 하루 저녁에 읽더라고. 밤을 새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12권짜리 이문여 삼국지를 읽으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 요것만 해주면 특목고 준비를 하고 책을 안 읽었던 애들 요것만 해줘도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면은 독해력에서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좋은 친구를 가져라. 이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 보면은 뭐 임무를 완수하라. 눈길 피하지 마라. 예습해서 선생님 질문에 바로 대답해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은 요거는 진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서 단톡방에서 야 어떤 놈 거지같이 그 병신 그랬어요. 근데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 좋아요 누른 애들을 전부 신고해 버렸어요. 이거 다른 애들이 어떤 애를 갖다가 욕을 했을 때 동조하면 안 됩니다. 동조하면 안 돼요. 그것도 동조한 거 그 자체도 폭력이에요. 그 학교 폭력 문제를 나중에 굉장히 자세히 한번 다뤄주려고 그래요. 지금 학교 폭력이 대학 입시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서 올 입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중3 때 싸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때 그 피해자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를 갖다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때린 애를. 가지고서 경찰서에 끌려가지고서 때린 게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겼어요. 검찰로 넘겼는데 이 맞은 애가 별로 막 다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야, 넌 걔한테 무릎 꿇고 빌고, 그러고서 그냥 끝내도록 하자. 하여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지은 줄 알고 육사 시험을 봤어. 육사 합격을 했어. 1차에서. 2차에서도 합격을 했어. 3차에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왜? 검찰에 가가지고서 조사를 받으면 다 기록에 남는데요. 근데 하여튼, 경찰서에서 만약 그 검찰로 넘겼다는 얘기는 무슨 죄가 있다는 얘기고, 검찰에서, 얘가 때린 게 확실해. 그 때린 게 확실하다는 거를 다 적어 놓는다 이거죠. 얘가 몇 대 때렸는데, 충분히 용서를 빌어가지고서,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으므로, 불기소 처분함. 그러니까 법원을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육사를 갖다가 떨어졌잖아요. 하여튼 학교폭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도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컴퓨터 게임, 이거 지금, 이상한 게임 많거든요. 거기다 또 돈 날라가는 것도 있고, 이성교제.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그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잘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란물 소지, 요 음란물 소지 잘못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적발돼서 형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부모님들끼리 하여튼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교 1등의 전략에서 시험 전략,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시험을 봐요. 시험을 첫날, 국어하고 통합과학을 보내요. 시험 둘째 날은 수학하고 통합사회를 보고, 그러면은 시험 보기 3주 전, 21일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들어가야 돼요. 21일 전부터. 어떤 애는 28일 전서부터 4주 전부터 들어가는 애가 있는데, 보통 3주 전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 왜 단계를 세우느냐 같으면은, D-14일이 딱 되면은 다음 날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8일 동안에, 앞으로 8일 뒤에 시험이야. D-20, 앞으로 7일 뒤에 시험이야. 앞으로 6일 뒤에 시험이야. 이거 시험이 5일밖에 안 남았어. 시험이 4일밖에 안 남았어. 내일 모레 글쎄 시험이야. 내일 시험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 나누라 이거죠. 5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하여튼 8일 동안은 뭘 해야 되냐면은 시험 전 과목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과목을 갖다가 개념을 전부 요약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평소에 수업 시간에 전교 1등원 애들은 예습을 해요. 수업을 잘 들었어. 또 복습도 해. 기출문제도 풀어봐. 기출문제 중에서 안 풀리는 오답 노트 만들어. 이런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생략이 돼요. 얘들은 이미 오답 노트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예상 문제까지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이때 뭘 하냐면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풀고, 하여튼 자기가 어려운 부분을 다시 또 외우고, 모르는 것만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100점을 맞는 거고, 지금 내가 100점 수준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서 단계별로 8일 동안에 전 과목 공부를 하고, 또 5일 동안에 또 전 과목 그대로 공부하고, 4일 동안에 전 과목도 공부를 하고, 또 3일 동안에 전 과목을 공부하고, 벌써 이제 4번 전 과목을 공부했어요. 다 공부했어.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그 다음날 국어 공부하고 통합과 요 다음날 시험 과목을 갖다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외울 거 외우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는 당연히 구해서 풀어봐야 되고, 막판 벼락치기가 이날 나오는 거죠. 시험 바로 전날. 선생님이 강조한 개념을 확실히 기억했는지, 또 기억해야 될 개념을 확실히 기억했는지, 또 공식이라든지 숫자를 갖다가 연도라든지 이런 거 국사에서요 암기가 됐는지 이런 걸 전부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진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 까먹었어, 이런 경우에는 문제풀이 과정까지도 암기를 하고 있다가 이 문제풀이 과정에다가 대입을 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대입을 해가지고서 답을 맞추다 보면 객관식에서 맞출 수가 있어서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최소한 3주 전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 할 것 같으면 그 학생은 1등급 해요. 근데 얘가 평소에 1시간 전에 학교를 가가지고 예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 정확하게 하고 또 복습을 하면서 외울 거 외우고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거를 갖다가 오답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상 문제
이번 중간고사 출제될 문제는 아마 이런 문제일 거야. 이런 문제까지도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이때도 이런 상태에서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 따라가기는 어렵겠죠.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얘가 전교 1등 한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개나리하고 벚꽃이 금방 필 것 같아요. 주제가 좀 무거운 거였지만 이 정도 수업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